이번 시간은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많이 보시면 화웨이, 5G 시대에 안 된다. 이 설비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5G 시대 왜 화웨이는 안 된다는 걸까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작년 12월 6일 날 화웨이의 CEO의 딸인 CFO 멍완저우가 미국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기사 보셨죠? 내용상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다 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체포되고요.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 근데 왜 이렇게 동맹국에 했느냐? 여기에 바로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 일본이나 이런 기지가 있는 곳에서 쓰게 되면 미국이 거꾸로 이걸 통해서 침투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전부 5G에는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5G 업체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SKT, 그 다음에 KT는 화웨이를 안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LG는 화웨이를 쓰겠다 해가지고 4,000여 개의 기지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고객들이 LG가 정보를 중국에 넘긴다 하면서 LG의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았던 것이 나빠지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LG는 이렇게 고객들이 반응하는 것은 사드와 반도체 추격 등으로 반중 정서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과연 반중 정서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걸까요?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붙으면서 미국이 중국에게 이런 화웨이나 통신 장비를 보복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왜 이런 것인가 라는 배경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화웨이는 누굴까요? 이 회사는 1988년에 설립이 됐고요. 2012년에 에릭슨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회사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쪽으로는요. 삼성, 애플, 그 다음에 뒤이은 3위의 스마트폰 제조회사입니다. 중국에서는 바로 중국의 삼성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회사이죠. 순이익만 해도 2016년에 53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성장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 무슨 뜻일까요? 화웨이. 화웨이는 중국 할 때 화자고요. 위하다 할 때 위자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중화민국을 위해 분투한다, 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중국만을 위해 활동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화웨이예요. 자, 이 창업자 런칭페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중화민국의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모택동 사상에 심취해 있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가장 잘 활동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겠죠. 더군다나요, 이 런정페이 회장은요, 늑대 경영이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세계적인 통신업체가 되려면 모든 임직원들이 늑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도 또 많은 의심의 시선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늑대라는 건요, 굉장히 공격적인 본능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어떻게 하죠? 리더를 위해서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주 순종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계를 향해서 투쟁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이런 기업의 이미지를 계속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은 거슬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무역전쟁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죠. 2012년 10월 달에 벌써 오래됐죠? 6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미국 하원은 화웨이를 조사한 후에 중국군 사이버 부대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화웨이가. 그래서 이런 것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회사의 통신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상시에 중대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그 하원이 쓰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개한 중국 인민해방군 벽세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통신 분야에서 준비돼야 된다. 자, 사이버 전쟁이란 무엇인가? 적국의 네트워크 상에서 훔치고 바꾸고 삭제하는 것이고 속이고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국의 네트워크 상에서 훔치기 위해서는 거꾸로 적국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민간 중국 통신회사와 함께 사이버 전쟁, 협력 전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간 중국 통신회사가 누군가? 바로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면서 중국의 각 주석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바로 화웨이다. 이렇게 인지가 돼서 조사가 시작된 거죠. 이만큼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실질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2003년에는 시스코가 자기들의 지적재산을 불법 복제했다고 제소를 했죠. 처음에는 화웨이는 발뺌하다가 결국 불법 도용을 시인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스코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가지고 이 코드를 사용해 보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훔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왜 해킹을 하겠습니까? 이거에 하나가 걸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파산했는데요. 캐나다의 노텔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해커가 여기에 침투해서 10여 년간 노텔사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의 모든 기밀을 다 훔쳤다는 거죠. 이 뒤에 화웨이가 있다라는 게 의혹이에요. 왜 그러냐면 화웨이의 제품을 보니까 노텔의 하드웨어와 지적재산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매뉴얼까지 카피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게 바로 화웨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지금 5G의 화웨이가 그동안은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5G가 나타나니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5G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5G는요, 초광대역 서비스와 초지연 통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량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결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이제까지 사람 중심의 연결에서 이제는 침대, 자동차, 카메라, 다양한 모든 물건을 전부 연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5G는 물체들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G 통신을 통해서 전국의 그 나라의 모든 물체를 이용한 지리적 정보를 포함해서 사람 정보까지 모두 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등장하기 때문에 5G 시대에 굉장히 신중한 반응을 또 써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2016년 10월 21일 날 미국 동부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 피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온 것들이 뭐냐 하면 주로 과거에는 PC로 침입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바로 프린터, 카메라, 가정용 체중계 이런 걸 통해서 침투가 됐다. 이게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넷,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래의 모든 IoT 기기들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보안 체계가 더 허술하게 노출될 염려가 있는 거죠.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제품들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의 위험성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카이스트 시스템 보안 연구실하고 민간 보안 컨설팅 업체가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에 수입된 중국의 CCTV의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20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백도어 프로그램은 뭘까요? 백도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숨어있는 기능으로서 이 메이커가 신호를 보내면 얘가 다른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백도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 목마, 트로이 목마가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제조사가 기기를 원격으로 실행 제어할 수 있고요. 여러 여기에서 정보를, 패스워드를, 또 아이디를, 또 다양한 정보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영상 정보를 넘어서 이걸 통해서 내부망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주요 산업 정보가 유출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5G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단순한 지금까지 4G보다는 훨씬 복잡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화웨이 사태로 보는 미래 유력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G 통신 시대는 초연결 데이터 활용이 경쟁력입니다. 5G 통신은 물체들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물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장소에서 나오는, 다양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묶으면 이것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G의 통신 기기는 보안에 있어서 완벽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웨이 사태는요, 중국 기업 특성이 우리와 다른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이 자본주의적 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을 법적으로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은 기업 활동도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에 있어요. 따라서 중국 모든 사기업들은 우리 자본주의 쪽에서는 공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우리가 민감성을 잘 판단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런 5G 통신뿐만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화웨이가 워낙 저가 공세로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통신기기들이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예요? 기술 패권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 견제가 될 때 우리는 틈새로 5G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회와 연결해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